네, 정재훈 전문가의 포트 현황입니다. 오리온홀딩스와 아난티가 약간 손실 보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현대 엘리베이, 한라홀딩스가 모두 크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라홀딩스가 13.93% 올라가는 중이네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에서는 비트컴퓨터와 YMT가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각각 1% 그리고 2%대 마이너스권이고 보령제약이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매수가는 23,250원에 수익률은 2.37% 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재현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앞으로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많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예, 지난주 주말에는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은 그런 상황들이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시작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강보권역에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수급이에요. 사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다시 또 매도세가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도 매도로 좀 전환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선물이 일정한 부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좀 매수가 유입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어닝 시즌으로 좀 들어가 있는 만큼 시장은 이제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에 대한 수준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당분간 이러한 모습들은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성장 섹터를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은 고민거리는요. 산업재 쪽 섹터가 이익에 대한 증가치가 조정이 되는지 그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철강이라든가 화학, 보선, 기계 이런 쪽이 다시 바톤을 이어받고 움직일 거냐 아니면 IT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이 저평가가 좀 되어 있던 그런 종목군들이 갈 거냐 이 부분들을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보고 종목에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성장주 위주, 그 위주의 저가 매수 전략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 최근 들어서 인맥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등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미 내년도에 있어서의 대선 후보들이 어떠한 정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대선주에 있어서 이 정책주들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어닝 시즌이 좀 진입을 하는 만큼 기관 쪽에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 이 변이 부분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확진자 수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도권에서 이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 진단 키트 관련주도 좀 봐야 되겠죠. CJ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놀루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랩지노믹스,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에 있어야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좀 단기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국민연금이 경기 재개에 대한 부분들로 베팅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패션이라든가 항공, 화장품 쪽에 있어서 지분을 늘렸다라는 건 소식이 좀 전해지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대한항공이 좀 발빠르게 대처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류 쪽으로 이 물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여객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조를 하면서 물류를 좀 실어나르는 뭐 그런 모습들로 좀 개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주가는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1선 정도의 눌림목 매수, 뭐 그 부분들을 좀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폴마 같은 경우도 120선 정도의 지지를 좀 받는다라면 괜찮지 않나라 좀 보여지고요.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박스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좀 보기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도 정고점 자리 때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건설 섹터들은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설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 부분들은 드림텍이고요. 드림텍도 바닥권역에서 이제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